여러분 계단 내려가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난간을 붙잡은 적 있으신가요? 아찔했던 그 순간 그냥 발을 헛디딘 거라고 넘기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뇌 속에서 울리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일,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송긋저림, 말이 잠깐 꼬이는 것,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이 모든 게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단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가루 음식 하나만 매일 드셔도 막혀가는 혈관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넘게 노인노의 혈관 질환을 진료해온 제가 여러분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4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며느리분이 부축해서 들어오셨는데 할머니 얼굴 한쪽이 약간 처져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냐고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흘 전부터 이상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셔서 집에서 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가 비누를 떨어뜨렸는데 그냥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저녁에 밥 먹다가 젓가락이 자꾸 미끄러지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계단 내려가다가 한쪽 다리가 휘청했는데 조심성이 없었나 보다 하고 말아버리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여러분 뇌 속에서 울리는 경보음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뇌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에 흐르는 피의 5분의 1을 혼자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뇌 속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이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들한테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 3분만 피가 안 가도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요. 그때부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무시했을 뿐이죠. 한 달 전쯤이었나요? 70대 초반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부인께서 데리고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요즘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대요. 아침에 신문 보시다가 같은 기사를 2번 읽으시고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신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 속 혈관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었어요.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작은 뇌경색을 겪으신 적이 있으세요.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죠. 증상이 아주 가볍거나 금방 사라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병원에 계신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대부분 증상이 생긴 지 하루, 이틀 지나서 오시거든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자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쪽 팔다리를 아예 못 쓰시게 된 거예요. 그제야 구급차를 부르시는데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손등 한번 보세요. 거기 실핏줄들 보이시죠? 우리 뇌 속에도 그런 가느다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퍼져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산소와 영양분이 신경세포들한테 배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혈관 안쪽에 찌꺼기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길이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딱 막혀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 부위는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면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 막힌 길을 다시 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봐온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비누를 집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 신문 보다가 갑자기 글자가 두 줄로 겹쳐 보이는 순간, 계단 내려가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막힌 혈관도 다시 뚫을 수 있고 좁아진 길도 다시 넓힐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본 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작년 봄에 72세 되시는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이 60%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언제 큰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자꾸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고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잘 안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권해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귀리 가루였어요.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셔보시라고 했죠.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렇게 간단한 걸로 막힌 혈관이 뚫릴 수 있냐고 물으셨죠. 그런데 1년을 꾸준히 드신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60% 막혔던 혈관이 다시 열린 겁니다. 할머니는 지금 손주들 빨래도 직접 하시고 동네 경로당도 매일 나가신답니다. 또 79세 되시는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이분은 작은 뇌경색을 3번이나 겪으셨어요. 그 뒤로 늘 어지럽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이분한테도 똑같이 귀리 가루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만 드시라고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 어지럼증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석 달째 앵걸을 때 중심을 잡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동네 뒷산도 혼자 오르신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75세 할머니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 반찬을 직접 만들어 주시던 분인데 여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마트 가서 똑같은 물건을 2번 사오시고 같은 이야기를 1시간 만에 또 하시고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셨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 싶어서 모시고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뇌로 가는 혈류가 여러 군데에서 막혀 있었어요.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뇌세포들이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귀리 가루를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주가 지나니까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하셨어요. 2달째엔 약속 장소를 헷갈리지 않았고 손주 이름도 또박또박 부르셨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지금은 손주들한테 요리도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귀리 가루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귀리가 뭐길래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물에 녹는 식이섬유인데요. 우리 몸속 혈관을 지나다니면서 나쁜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하수구 뚫는 거랑 비슷해요. 외국에서 1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귀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41%나 낮았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데우세요.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좋습니다. 손가락 담가 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물에 귀리 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잘 저어주세요.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맛이 심심하시다면 꿀을 반 숟가락 넣으시거나 블루베리 몇 알을 같이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3주면 손끝 저림이 줄어듭니다. 석 달이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후엔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귀리 한 봉지 3,000원입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작은 투자로 여러분의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리만 드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쪽에서 나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이 없어요. 한쪽에서 혈관을 청소하는데 다른 쪽에서 계속 찌꺼기를 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제자리 걸음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평소에 뭘 드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하세요. 아침은 흰 쌀밥에 김치, 점심은 국수나 빵, 저녁은 찌개에 밥, 간식으로는 과자나 빵을 드신답니다. 문제가 뭘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는 겁니다. 흰 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을 망치는 첫 번째 주범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혈당을 확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혈관벽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 난 자리에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통곡물을 먹는 사람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 쌀밥 대신 현미와 귀리를 섞어 드세요. 7대 셋 비율로 현미 7에 귀리 셋을 섞으면 먹기도 편하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짠 음식입니다. 국물, 찌개, 젓갈, 장아찌 이런 음식들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소금 속 나트륨이 혈관을 딱딱하게 굳힙니다. 원래 고무줄처럼 유연해야 하는 혈관이 플라스틱처럼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지나갈 때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 끓일 때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국물을 우려내 보세요. 마늘이나 들깨를 많이 넣으면 간을 덜 해도 맛있어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쿠키, 과자, 라면, 햄, 소시지 이런 것들엔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직접 공격하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간식 드시고 싶으시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드세요. 삶은 달걀도 좋고요. 네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아침 거르고 점심도 대충 때우고 저녁에만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루 한두 끼만 먹으면 혈당이 확 떨어졌다가 밥 먹을 때 확 오릅니다.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혈관이 계속 충격을 받아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양은 조금 적어도 괜찮으니 꼭 3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 부족입니다. 하루에 1리터도 안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꿀처럼 걸쭉한 피가 가느다란 혈관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뇌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막혀버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여섯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전 이런 것들이요.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산화가 되는데 이 산화된 기름이 혈관을 공격해요. 먹고 싶으시면 굽거나 쪄서 드세요. 맛은 조금 덜해도 혈관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7번째는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혈관이 확 넓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확 좁아져요. 이렇게 혈관이 들썩들썩하면 결국 망가집니다.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할까요? 귀리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6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잡아줘요. 2달만 꾸준히 드셔도 기억력이 좋아진답니다. 아침에 귀리 가루 탈 때 블루베리 몇 알같이 넣어보세요. 두 번째, 시금치예요. 시금치엔 엽산이 많아서 혈관을 보호해주고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혀줍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 연어 같은 생선입니다. 생선 속 오메가3 지방산이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해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손바닥만 한 크기로 구워 드세요. 고등어나 삼치도 좋고요. 네 번째, 마늘이에요.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녹여줍니다.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마늘을 꿀에 재워서 하루에 2쪽씩 드시면 참 좋아요. 다섯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 속 폴리페놀이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혈압도 안정시켜요. 80도 정도 물에 3분 우려서 하루 3잔 드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쓴맛만 나니까 조심하세요. 여섯 번째, 다크초콜릿이에요. 카카오가 70% 이상 들어간 제품을 고르세요. 초콜릿 속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넓혀줍니다. 하루에 2조각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찌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 혈관은 점점 깨끗해집니다. 끈적했던 피가 맑아지고 막혔던 길이 뚫리고 좁았던 혈관이 넓어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 혈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됩니다. 매일 드시는 밥 한 끼 한 끼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침에 흰 쌀밥에 짠 찌개 한 그릇 드시고 점심엔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간식으론 과자 집어 드시고 저녁엔 치킨에 소주 한잔 하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찌꺼기가 쌓이고 어느 날 아침 세수하시다가 손에서 칫솔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한테 의지하며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또 한 분은 어떨까요? 아침엔 귀리 가루 한 잔에 블루베리 몇 알같이 드십니다. 점심엔 현미밥에 시금치나물, 연어 한 토막 곁들이시고요. 간식으론 과자 대신 호두 몇 알, 다크초콜릿 2조각 드십니다. 저녁엔 마늘 들어간 된장국에 녹차 한 잔 드시고요.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뇌가 맑아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손주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등산도 하시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사십니다. 똑같은 60대, 70대인데 누구는 침대에 누워 계시고 누구는 건강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의 한 숟가락, 단 하나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라고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순간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모레도 미루고 다음 주도 미루고 결국엔 병원 오셔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 오늘 마트 한번 가보세요. 귀리 가루 한 봉지 사세요. 3,000원이면 됩니다. 한 달치가 고작 3,000원이에요. 병원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현미도 한 봉지 사시고요. 호두도 한 봉지 사세요. 이 3가지만 사오시면 됩니다. 메모하세요. 지금 당장 종이에 적으세요.
귀리가루 사기, 현미 사기, 호두 사기. 이 세 가지만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그래야 마트 가실 때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데우세요. 손가락 넣어 봤을 때 따뜻한 정도, 60도에서 70도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 물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 넣고 잘 저으세요. 맛이 심심하시면 꿀을 반 숟가락 넣으시거나 블루베리 한 줌같이 넣어서 갈아 드셔도 좋아요. 이걸 언제 드시냐고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드세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머릿속이 개운해요. 두 달이면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손주 이름 헷갈리던 것도 없어지고 약속 시간이나 장소도 안 잊어버리세요. 세 달이면 손끝까지 혈류가 느껴집니다. 저리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차요. 젓가락질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6개월 후엔 병원 가서 검사 받아 보세요. 혈관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뭘 하셨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귀리가루 한 숟가락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모레도 똑같고 1년 후에도 똑같아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엔 몸이 달라지고 석 달 후엔 인생이 달라지고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침에 귀리 한 숟가락 드시는 것 같은 작은 습관에서요.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건강을 만들고 건강이 쌓여서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들, 이웃 어르신들한테요. 이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뇌경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귀리가루 사러 간다고 현미밥 시작한다고요?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만듭니다. 말로 약속하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10년 후에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때 좀 더 조심할 걸, 그때 이야기 들었을 때 실천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귀리가루 한 봉지 3,000원입니다. 그 3,000원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건강한 노년을 선물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껴줍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그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혈관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